네, 금일장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제조 PMI가 51.6 정도로 예상치 하회한 건, 그 다음에 보잉에서 스프리드에어 6.5조 원의 인수 계약 한 건, 그 다음에 AI 확산 속에서 원전 계약, 직접 계약 증가 건까지 세 가지가 핵심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PMI 51.6 정도로 예측시 이제 51.7 정도였죠. 뭐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일단 생산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치보다는 감소는 보였는데 확장 구간에는 있다. 50만 넘으면 일단 확장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 구간에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낮다. 어쨌든 일단 연준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있어서 PMI가 너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굳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 유지해주면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수치 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정도로만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급속 냉각 우려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실업률이 4.0까지 상승을 보였죠. 7월 지표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지표 발표를 보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6월 현황까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23년도 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기어서 올라가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조 자체가 어쨌든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 자체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지표만은 아닌데, 어쨌든 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고용을 새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또 기업의 기초 체력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전혀 오히려 그 반대 기조로 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 스프릿에어 6.5조 원의 인서 한 건 있는데, 일단 보잉 자체가 최근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해서 새로운 매출 돌파구를 찾아보려던 움직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47억 달러 정도에 다시 인수했고, 과거에 이제 분사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품 기업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737 맥스 9 기종의 도구 플러그 비상구 덮개 부분에 있어서 항공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물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분사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뭔가 앞으로 수리나 혹은 이제 안전 문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포지셔닝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재인수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를 다시 이제 확장시킨 크게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재무제표 까서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어쨌든 돈을 다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확산 속에서 이제 원전 직접 계약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들어갔죠.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일단 AI 확산 속이라는 기조와 원전이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I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서버 부분이죠. 서버에 대한 수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AWS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라던가 이런 시스템들이 즉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 엔비디아도 결국 이제 그 서버들에다가 본인들의 반도체를 탑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버들을 돌리는 비용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전기를 통해서 이 서버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대량으로 전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비트코인 채굴할 때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공장들이 엄청나게 전력을 먹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서버들은 그런 단순한 GPU 공장들보다 훨씬 더 전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에서 끌어들이는 전력량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 관련된 시스템들이 중요해진 시점이고, 그럼 이제 발전을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끌어올 수 없죠. 특히 미국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수급 부분이 민간 기업으로 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수요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 부분과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AI 서버 부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기차로 트렌드가 차량에 있어서 또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도 뭐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이것을 굴린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전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생산을 해줘야 어쨌든 전력도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모든 트렌드가 다 발전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름 돋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가 이 소형 원전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과거부터 진행을 해왔었죠. 테라파워라는 플랜을 통해서 그래서 2030년도 기준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또 새로운 엄청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얼마나 이제 주요 CEO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 안목적인 부분들이 중요한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주 비농업고용지수 발표가 있는 주간이고 실업률 발표 있고 ADP 발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월의장 연설 부분은 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번 주는 핵심적으로 지표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블랙